자, 우리가 영어 독해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많은 사람들은 기계적인 문법적 조합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 문법 그리고 단어의 암기 이런 것을 가지고 독해를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학교에서 또는 학원에서 우리는 수많은 문법을 배우게 돼요. 그러나 뭐 이미 알다시피 문법으로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걸 우리는 경험적으로 다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인정하는 우리나라의 영어 교육 사교육비에 대한 그런 평가만 보더라도 우리는 알 수가 있거든요. 뭔가 좋지 못하다라는 걸 알아요. 근데 이런 걸 우리가 그림을 한 표현해 본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문법이라는 것은 결국 단어의 기계적인 조합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뼈 보이십니까? 이 뼈를 그려놓고 이것을 우리가 인간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는 우리의 스켈레톤은 해골은 인간이라 말하기 좀 그렇죠. 인간하고 좀 더 복잡한 보다시피 이렇게 꽉 채워진 어떠한 그러한 메커니즘이 있는 건데 뼈처럼 그냥 뭐 해골처럼 이렇게 제가 뭐 할로윈 분장을 좀 가져왔는데 직접 해골을 이렇게 좀 아무래도 보기 좀 그럴 것 같아서 하여튼 이렇게 해골을 이렇게 스켈레톤을 그린다고 해서 이게 인간이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거와 똑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문장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 문장의 구조를 한번 살펴볼까요? 그럼 여러분들 이제 구조라는 것을 문법 시간에 배우는 거니까 제가 한번 분석을 한번 해드릴게요. 우선 가볍게 복잡하게 분석하면 끝도 없고요. 예. 결국 인간의 모든 것을 분석할 수 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것처럼 문장도 정확하게 다 분석은 가능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이게 좀 오버 아닌가라는 생각 들 정도로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영어라는 게.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The literature in this area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the package design as a part of the total product, but little attention has been paid to the 더입니다. 더 th the impact of the consumer's experience with the package on the evaluation of the product itself. 그러니까 첫 번째 literature라는 단어가 주어일 겁니다. 이게 문헌이라는 단어고요. 이 분야의 문헌은 emphasize가 동사죠. 강조합니다. The importance가 목적어겠죠. 중요성. 근데 이 목적어가 분명 명사거든요. 전치사가 나오죠. 그리고 패키지 디자인이 또 명사로 나옵니다. 또 as라는 전치사가 나가요. part이라는 명사가 나갑니다. of라는 전치사가 나가요. 또 total product라는 명사가 나가요. 자, but 그러나 접속사가 나가죠. real attention이란 말에 real이 이제 꾸며주고 있죠. real attention. 예, 형용사로서 명사를. 자, 이 명사고요. 물론 주어일 겁니다. has been paid 수동태라고 하죠. 그런가 보다로 생각해서 그냥 가볍게. 자, to라는 전치사가 나가요. impact라는 명사가 나가죠. of라는 전치사가 나가요. 또 consumer experience라는 명사가 나오고 또 with라는 전치사가 나가고 package라는 명사가 나가요. on이라는 전치사가 나가고 evaluation이라는 명사가 나가며 on이라는 또 전치사가 나가고 그리고 명사 나오며 강조 의미로 또 하나 명사가 연결돼서 나오죠. 제기대명사라는 명사가 연결돼서 나옵니다. 자, 그리고 명사도 보더라도 간단하지가 않아요. 명사를 보시면은 또 뭐까지 달라지면 더 리러처 정관사가 붙어 있는 리러처가 있고요. this 지시사가 붙어 있는 this area라는 지시사가 붙어 있는 명사가 있고요. 뭐 정관사 더가 붙어 있는 명사가 있고요. 패키지 디자인은 어때요? 명사가 사실 하나가 아니라 두 개죠. 두 개가 연달아 붙어 있는 명사가 있고요. 자, total product total 이게 형용사의 명사 정확히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가 명사든 형용사 간에 붙어 있는 거죠. 리를도 이제 형용사 명사 붙어 있고 뭐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런 경우도 이상하게 더 컨슈머라는 단어에 소유격을 붙여서 명사를 형용사 바꿔서 명사 형태로 되어 있는 형태예요. 사실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사도 있고요. 이렇게 분석을 해봤어요. 그럼 우리가 뭐를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야, 생각보다 문장 구조에 전치사가 엄청 많이 들어있구나 알 수 있어요. 이것도 전치사, 얘도 전치사, 그리고 보다시피 얘도 전치사, 그 전치사,
전치사 보십니까? 엄청 많죠. 네. 근데 문장 구조는 간단해요. 주어, 동사, 목적어. 보이십니까? 주어, 동사, 목적어. 이것도 주어, 동사, 수동태니까 예, 뒤에 이제 to 전치사 플러스 명사. 그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문장의 구조가 간단히 표현하면 오형식을 따져도 주어, 동사, 목적어. 그 다음에 주어, 동사, 수동태죠. 수동태로서 끝. 뒤에 이제 전체 명사니까 이런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알면은 이게 정말 눈에 보이고 해석이 정말 빠르게 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안다는 게 도움이 안 된다는 건 아니지만 첫 번째 문제가 되는 게 이 구조를 생각하면서 자, 첫 번째는 이 구조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또 하나는 단어의 조합을 생각하면서 또 하나는 전치사를 또 느끼면서 이걸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해석해 나간다면 당연히 이 빠르게 해석이 될 수가 없죠. 그리고 좋은 독해법도 사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뼈다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자 이제 인간이 됐어. 이젠 인간을 알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거와 동일하다는 얘기죠. 자, 그럼 해석해 볼까요? 이 분야에서의 이것도 에어리아는 단어 볼까요? 이 단어라는 것도 아마 에어리아면 뭐 영역이란 말 나오나 뭐 그럴 거예요. 아마 이 단어가 뭐 땅의 영역 이렇게. 근데 제가 뭐라고 했지 금방? 분야란 말로 제가 해석을 했어요. 그 영역이라는 게 분야가 될 수 있구나. 길이 방법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되거든요.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착각이에요. 어떤 강사가 그러더라고요. 우리의 뜻이 있으면 에어리아라는 단어의 뜻이 있으면 얘를 좀 더 확장해서 영역이니까 땅의 영역이니까 분야까지도 들어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틀린 말은 아니지만 확장이라고 보기에는 좀 모호하지만 전문적으로 얘기하면 사실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시뮬레이션이에요. 인간이 갖고 있는 시뮬레이션이라는 게 있거든요. 현실에 적용해 보는 시뮬레이션이라는 게 있는데 그 시뮬레이션을 해보면은 결국에 에어리아라는 단어가 이제 분야까지도 확장이 될 수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느끼는 모든 눈으로 보는 모든 현상들은 다 시뮬레이션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버스가 와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스탑이라 써 있는 곳에 서 있습니다. 서 있어요. 버스가 와서 서서 여러분들을 태우고 이제 가요. 자, 기차로 갑니다. 긴 전철이 와요. 스탑이란 말은 없는데 플랫폼에 여러분들은 서 있습니다. 그리고 서서 똑같이 타고 갑니다. 여기에 버스란 말에 스탑이라는 단어가 있다면 여기는 없어요. 그래도 우리는 아는 이유가 버스와 전철에 우리 머릿속엔 동일한 시뮬레이션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언어는 기본적으로 시뮬레이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복잡하게 이것을 뭐 확장한다 이런 복잡한 말 필요 없고 그냥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런 내용은 사실 여러분의 머릿속에 단어가 다 들어가 있고 그것이 여러분이 생각하든 생각하지 않든 간에 해석에서 발현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듣고 느끼는 것처럼 이것도 그래야 되는데 자꾸 분석을 하면 그거 느낄 수가 없어서요. 독해하는 거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어떻게 하면 단어를 영어로 느낄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한 포인트죠. 영어로 느끼라고 했죠, 제가. 느껴보면은 알아요. 영어로 느끼면은 구태여 뭐 영역이란 말을 분야까지 확장해서 국어로 확장하는 의미가 아니란 얘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영어로 느끼면 우리가 사는 세상과 미국이나 영국 사람이 사는 세상과 비슷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영어로 느끼면 구태여 영역이란 말을 분야로 이렇게 확장해서 한다는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번역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합시다. 이러한 에어리아에 있는 분야에 있는 그러한 문어는 emphasize 강조하는데 influence 패키지 디자인을 강조해요. 자, 내가 중요하단 말을 안 했죠? 그냥 패키지 디자인을 강조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는 말에서 중요하단 말과 강조하단 말이 사실 겹쳐요. 의미가. 그렇죠? 강조한다는 것은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잖아요. 사실 이게 슬쩍슬쩍 겹치는데 이런 것을 구태와 한국말을 바꾸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강조하단 말과 중요하단 말이 약간 어감이 비슷하다 보니까 슬쩍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래도 이 중요하단 말이 머릿속에 안 남아있는 건 분명 아니죠. 남아있게 되거든요. 하여간 이런 분야에 있는 문헌들은 패키지의 디자인을 강조하게 되는데 as라는 단어가 들어갔다. 그렇죠? as는 어떤 느낌일까요? 네. 자,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as는 part of total product. 전체 total product가 뭐죠? 전체 프로덕트? total product의 분야, 부분이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결국에 디자인의 패키지를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토탈 전체 패키지, 전체 물건의 일부분으로서 본다는 거죠. 어때요? 포장도 뭐다? 포장의 디자인도 뭐다? 전체 물건의 일부다. 이런 거 이제 이해 가시죠? 그러나 real는 부정인 거예요. attention, 관심을 거의 주지 않아 왔죠. 뭐에게? 임팩트에, 컨슈머의 경험에 영향력, 임팩트를 가하는 거에 거의 관심을 주지 않았어요. 임팩트를? 무슨 말일까? with 어떻게 해석할까요? 가지고 있는, 이렇게 해석하잖아요. 패키지를 가지고 있는 소비자의 경험. 이게 뭐야? 말이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말로 바꾸는 순간 이제 해석이 안 되기 시작해요. 자연스럽게 보면은 앞에서 뭐라 했죠? 패키지 디자인은 토탈 제품, 토탈이라고 했어요. 전 제품의 일부다, 토탈 프로덕트의 일부다 라고 강조했지만 실제로 소비자가 갖는 경험, 패키지와 갖는 경험, 이제 이해되셨습니까? 소비자가 패키지와 갖는 경험이 있어요. 패키지를 딱 봤을 때 경험. 그것의 충격은 관심을 주지 않았다. 그곳에. 자, 이밸류에이션 평가죠. 오늘 어떻게 해석할까요? 뭐뭐 위에라는 뜻이잖아요. 그럼 평가 위에? 평가 위에? 뭐뭐의. 그쵸? 물건 그 자체의 평가 위에 패키지를 가진 소비자의 경험의 충격. 뭐 이렇게 해석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이게 바로 한글로 단어를 접근할 때 나오는 현상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뼈다귀만 봤을 뿐, 뼈다귀는 맞아요. 전자 붙어있는 거니까. 뼈다귀를 맞췄을 뿐 실제로 영어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근육화 되어 있는 거는 전혀 못 찾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자, 보세요. 공통점이 있어요. 이런 것에는 다 뭐죠? 명사, 전치사, 명사, 전치사, 명사, 전치사, 명사, 전치사 이렇게 돼 있을 때 학생들이 어려워해요. 여러분들 해석이 어렵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은 전치사에 느낌만 바꿔가야 되는데 전치사를 굳이 해석하려고 그래서 그래요. 느낌이란 건 해석이긴 하지만 봐요. 충격, 소비자가 갖고 있는 경험, 패키지에 대한 경험이 물건 자체의 평가에 대한 영향. 됐나요? 소비자의 경험, 패키지에 대한 경험이 평가에 대해 미치는 영향. 물건 자체의 평가에 대해서 미치는 영향.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됐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이 쭉 되는 단어를 하나로 묶어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 이 능력이 바로 독해 능력이에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소비자가 우리가 무슨 말인지 미국 사람을 생각하는 소비자가 어떤 건지 알고 있고 그리고 패키지, 포장이라는 게 우리가 어떤 건지 그들이 어떤 건지 알고 있기 때문에 임팩트라는 단어가 충격, 영향력인데 이 단어가 어떤 것인지 그들과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연결했을 때 우리는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말이 복잡해졌죠? 제가 강의의 내용을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자꾸 숨기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복잡해지긴 해요. 그래도 하여튼 간에 최대한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강조하는 내용은 뭐냐면 영어 독해를 잘하려면 독해는 단어의 기계적인 문법적 조합이 아니라 서로 호흡하며 서로 호흡하는 그리고 피가 흐르는 살로 메꿔져 있는 그러한 토럴 저거 써보죠. 토럴 프로덕트다.
예, 이거를 하나의 부분만 빼서 보는 게 바로 토럴 프로덕트의 뼈다귀만 갖고 얘기하는 게 문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체 프로덕트는 우리가 하나의 물건을 만들 때 이 안에 들어가는 수많은 것들이 있죠. 뭐 디자인도 들어가고 안에 기능도 들어가고. 근데 우리가 기름을 갖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거죠. 예, 이건 기름을 갖고 얘기하는 건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살아 숨쉬는 호흡, 피, 살 이런 것들은 무한대의 가능성이 있는 이러한 단어들을 어떻게든 간에 연결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그 능력이 바로 피와 호흡과 살인 거예요. 뼈다귀가 아닌 거죠. 그것을 여러분들이 키워주는 강사가 바로 정확한 방법인 거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독해는 이렇게 뼈다귀의 조합이 아니라 토럴 프로덕트다라는 거, 호흡과 피와 살이 있어야 됩니다.